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이유 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 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 시 과장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 설명 후 국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 2년을 넘기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저희 보건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0.44% 증액 계상한 추가경정 예산액은 362억 703만 원입니다. 보건관리과는 81억 9,110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6.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재택치료 관련 사업비 2억 79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10억 7,569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0.5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예방접종 관련 사업비 8,130만 1천 원입니다. 동부보건과는 54억 5,107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8.7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4억 8,91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각 과별 주요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의원님. 네, 연일 노고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각별히 개인 방역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또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그런 그 간염 상황이 생기면 또 인원의 부재로 인한 또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각별히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건강증진과 관련 그 예방접종 전산 장비 제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각 동마다 2대씩 PC하고 전화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의 얘기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 운영을 지금 이 각 동마다 2대의 PC와 또 전화기로 해서 전담 인력을 거기다 배치해 놓고 그 동마다 이렇게 빨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미접종과 접종 3차 접종에 대한 걸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지, 또 운영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전용 회선이면 전용 회선에 대한 번호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홍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역 경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28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 배치를 하였고,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 접종 때부터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간이 연장함에 따라서 이번에 6개월분을 추가로 이게 예산 계산한 부분입니다. 6개월 분에 대한, 그럼 전산 장비도 이게 대여인가요? 아니면 이게 대여비입니다. 임대료죠. 전화기 한 대에 PC 한 대. 이게 지금 대여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장기로 간다면 사실 대여가 아니라 저희가 뭐 비용이 얼마 비싸지가 않으니까 자산으로 구입을 해서 동에서 이런 그 방역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전용 회선으로 써도 무관할 것 같은데, 예, 좀 대여비는 사실은 이제 나가면은 없어지는 비용이라,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석 의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그 다음에 김정겸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석 의원입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쪽에 보면은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도 좀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십시오. 구쪽이요. 네. 보건관리과 구쪽. 보건관리과 강문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선별 검사소가 당초에 그 보건소 앞에 이따가 지금 북부 도로관리사무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검사자 수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접종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지금 인력도 3개 반에 한 80명 정도가 그쪽 사무실로 이전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쪽에 방역대책본부 사무실의 사무기구라든지 전산장비 임차비, 또 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 뭐 냉난방기, 화장실, 기타 비용에 대한 그 운영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을 새로 2억여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상황은 지금 보건소 옆에 있었던 거를 우리 예방센터를 옮겨서 저희들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지금 산출 내역이 이만큼에 대한 것이 그 예방센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지금 그 검사 전산 장비부터 임차비부터 해서 유지 보호 수비까지 쭉 들어가는데 이만큼의 범위가 거기에 다 할 수 있냐고요? 그 이만큼에 대한 범위 예산이. 네네, 일단 저희가 거기 사무실 꾸미는 비용하고요. 네. 거기 그리고 간이 화장실 수거 비용 이런 것까지는 다 일단 들어갔어요. 예. 인력이 아까 지금 3개 반 100명 이상이 들어가신다 네,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른 사무기기 임차비도 다 여기에 다, 계산이 된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게 글로 옮기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PCR 검사 갈 때도 그다지 넓어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만큼의 그 범위가 글로 다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고, 또 혹시 필요하다면 또 증축을 할 건지 해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 규모에 대한 그 증설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예. 그 상황에서 예, 그냥 예전에 그대로. 좀 약간 비어 있던 공간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제 선별 그 검사소가
병원 쪽으로는 이제 추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성모병원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통상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임시는 용현동하고 마을사 그 3번 출구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방센터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한 게 맞나요? 더 있나요? 저희가 지금 선별검사소는 3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 앞에 하고 용현동하고 망월사 여기 세 개. 그렇게 예. 더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요즘 검사 수가 어제도 9천 명이 넘었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유연하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검사를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이제 그 불편한 사항이 최소 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 혹시 거기서 줄 서다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녹양육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녹양육도 있었는데 이거 줄였는데 혹시 더 신설할 생각은 또 없는지 하나 정도는 더 지금 망월사 끝쪽으로 놨는데 녹양 쪽으로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잠깐 네, 설명드려도 네. 될까요? 네, 예. 선생님. 일단 선별진료소 설치 문제는 중수본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제한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다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의료기관이 8개소가 지금 호흡기 클리닉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바로 검사하고 진료받으시도록 네. 시스템이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예.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좀 불편하십니다. 지금 시민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8군데가 지금 이제 더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예. 좀 안배를 예. 동서의 안배 또 북과 남의 안배를 좀 해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고 한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정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카운트 안 했어. 네, 김정겸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참 웃픈 일이지,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 홈쇼핑에서 이제 개당 9,800원에 팔리고 있답니다.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식사를 한다든가 카페 같은 데에서는 저는 다 마스크를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섭취하니 적어도 코는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코스크가 이제 이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픈 일입니까? 2년 동안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코만 가리고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뭐 방역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저게 지금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저게 확산이 되면은 실제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근데 저게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에서만 하면은 괜찮은데 저게 이제 답답하니까는 저걸 그대로 하고 또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랬을 때의 어떤 그 처벌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이제 해외에서도 저게 반응이 지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해당 제품은 뭐 현재 뭐 쇼핑몰에서 9,800원에 판매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판매자는 얘기하는 게 외출 시에는 2개의 마스크를 겹쳐 착용하면 된다.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스크는 코스트라도 하고 또 하라 이건데 그거 뭐 답답하게 이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게 이제 뭐 유행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뭐 20대 30대는 막 저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저게 진짜 유행하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데까지 허용이 되고 그게 통제가 가능하고 또 저런 것이 코로나 확산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첫 시간인데 우리 상임위 소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계욱 의원님이 지금 모친 상 중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통 명절인 우리 설날이 지금 막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관습으로 원래 정월 대보름까지는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우리 요거는 그냥 요즘에 이제 언론에 보면은 그 검사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요. 바로 뭐 PCR 검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가 진단 키트? 요 지금 뭐 방식이 바뀌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소장님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비인도 방식이랑 이제 비강이라고 해서요. 네. 민원인이 직접 양쪽 코를 문지른 다음에 그걸 어떤 액체에 담궈서 그걸 바로 현장에서 한 10분 이내에 이제 양성 음성을 판정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거기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가 코 안으로 깊이 찌르는 방식으로 근데 해서 PCR을. 그거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예. 언제 이렇게 의심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약국에서 구입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현재 선별진료소에 오시면 본인이 그런 의심 증상에 대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현장에서 직접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예. 있고 예. 본인이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기 안내에 따라 용액, 뭐가 네, 문제가 네, 발생됐다 용액에, 그러면 네. 스스로 검사소 가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조금 나간다는 것 같은데 검사 비용도 자가 키트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8,000원 내외인 걸로 나오고요. 저희 현재는 자가진단 키트는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도 예, 있어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내를 해야지. 내 주머니에서 얼마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안내를 그만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13쪽 13쪽이면은 여기 어디야? 보건관리과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인데 이게 생물테러가 발생됐을 때 그 대응 요원이 그 개인 보호 장비 레벨 A를 구입해야 되는데 두 사람분만 있어요. 그 두 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생물 테러가 어디 일정 지역에 발생됐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이런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그 좀 관련 직원들은 이런 게 레벨 A라는 게 다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또 교육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내고 현안이 5년 지났다 그래갖고서 두 개만 세트를 구입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이 두 사람이 전문 교육을 받았겠지만 두 사람이 가서 다 처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대비 태세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고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동부보건과 우리 새집 입주하니까는 좋죠. 네, 좋은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아직도 장비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오늘 요 보니까 뭐 당장 전기다 자동차가 급하다고 요 추경에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급하겠지만 가서 보니까는 장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이 현대화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세팅이 안 되고 있죠? 특히
저기 그 뭐죠 그 방사선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들어왔어요? 방사선은 오늘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되고요. 오늘? 예. 어, 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본 네. 예산에 고밀도 측정기랑 네네. 네, 효소 면역 분석기도 네. 이제 편성이 돼서요. 지금 네. 계약 의뢰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다 구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보건소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건소 가면은 뭐 싸구려 뭐 그리고 안 좋아 뭐 이런 생각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인식을 좀 버리게끔 첨단으로 가는 그런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 받아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 저 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님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이거 너무 코로나19가 아니고 지금 이 뭐야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이거 대책을 지금 뭐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과장님, 보건관리과장님. 네. 저희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단지 저희는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맞는 거는 그 코로나 관련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새로 나오는 그 뭐라래 지금 요즘 나오는 거 오미크론. 그럼 오미크론하고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하고는 오미크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나오고요.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낮춰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사를 안 그럼에도 맞으시면.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니까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늘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좀 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또 방역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선 의원님. 위생과 31페이지 아니 없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네, 질의하세요. 담당자 없어도 소장님 계시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선진지 견학 예산이 좀 올라와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제 올라온 연유와 지금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뭐 이동하고 이러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었던 건지 설명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식품위생감시원이 60명이 넘고 위생단체가 19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작년에 저희가 그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종식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다니면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예산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요. 일단 세웠는데 코로나 종식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단체도 지금 워낙 많고 굉장히 막 뭐 2만 명 막 넘게 막 증가되는 상황이고 또 이게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위생용품 이제 그 안심식당에 꾸러미가 있는데 이 꾸러미 안에 있는 키트의 그런 종류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는 게 안심식당에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일반 식당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다른 뭐 방역 관련된 걸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뭐 정말 그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그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에서 요구하는 물품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 오미크론이 이제 지배종으로 이제 됐다고 봐야죠.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러면서 확진자가 너무나 정말 급등하는 이 현실에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그 피로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별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변경되어져가는 이제 과정이 있고, 또 확진 검사 방법도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안내나 홍보나 또 오해가 없으시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다 부탁드리고요. 지치지 마시고 항상 응원받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 장기 제주 휴가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셨기에 주무과장인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장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23억 3,11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505억 5천 7만 6천 원보다 17억 8천 5만 5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가 514억 4,196만 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6,190만 5천 원보다 17억 8천 5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 8,817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비와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 등을 반영하여 총 10억 7,5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등을 증액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4,90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님. 예, 저는 한 가지만 그 스마트 도시과 예, 강경숙 과장님 우리 그 보면 14페이지에 그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보니까는 2021년 12월 달에 그 공모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뭐 저기 된지 얼마 안 됐지만은 또 공모에 선정되고 그 노력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일단 우리 시의 또 예산을 또 절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저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 이제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저 인사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저걸 가까이 가서 사진 찍기는 뭐하고 그래서 저게 어제 8시 10분에 사고가 난 겁니다. 저 8시 10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저 앞에 가서 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저쪽에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이제 시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그 청소년 육성재단 쪽으로 가는 거는 청소년재단으로 가는데 여학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얼핏 얼굴과 그 신장으로 봤을 때는 한 중학생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방학이니까. 이 친구가 육성재단에서 시청 쪽으로 우리 이 도서관 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우회전을. 근데 좌회전은 저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표시가 있을 때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근데 우회전은 이 우측에서 오는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해요.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가 없으면은 저 차가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는 학생을 모르고 치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인사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난 거예요, 저게요. 근데 이쪽이 사고가 빈발하게 나는 곳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제 그거예요.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스마트 IoT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보행로를 구축하느라면서 2억 7,700만 원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보행자 및 차량 감지 센서, 사인보드 등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저는 그거를 제안하는 거죠. 지금 보행자 및 차량 감지 센서가 부착이 된다는데 저는 위험한 횡단보도 쪽에서는 건너오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 건너올 때 그 센서가 좀 부착이 돼 갖고 운전자가 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IoT 요새 사물 인터넷이 구축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는 그런 그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그거를 또 설치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요새는 보행자 우선보다는 차량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많이들 횡포죠, 횡포. 근데 이제 이게 요즘 그 시민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홀 같은 데도 그냥 막 빠져버리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저 학생은 거기까지 못 봤지만 스마트폰 아니겠지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저기를 그냥 건너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차량이 나올 때 센서가 달려 있어서 보행자도 듣고 또 운전자도 보행자가 접근해 올 때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는 그 센서 소리를 듣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전 할 때는 저기 안 보인다고요. 학생이 저 좌측에서 오는 차만 신경을 쓴다고요.
그래서 요 IoT 보행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 고려를 하셔서 설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공모 사업에서 또 선정이 되셔서 감사하고 또 칭찬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의원님. 네, 조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카가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요. 또한 여기가 지금 지금 우리 김정현 의원님 말씀했던 14쪽이 저희 지역구라서 준비는 이제 오래 전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더군다나 또 그쪽 자체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이제 가면은 많은 걸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우리 김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IoT 뭐 보행로 구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돼가는 건지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걱정스럽고요. 지금 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은 지난해 아마 주민 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을 할 거라고 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다 수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사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네. 그 지역 주민하고 분들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는 현재 그 흥선마을 행복마을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한 130명 정도가 주민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문을 좀 얻고 또 그쪽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더 해야 되는 건지 해서 그 의사 전달을 받고 듣고 해서 그분들이 결성이 된 130명 정도의 그분들이랑 아마 소통을 하면 좀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저 사업 내용을 구성을 할 때 그 협의체 분들 만나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긴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을 그쪽에서도 아마 그분들을 아마 이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희 의원님.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 정책 서비스 홍보 관련해서 지금 일반 책자하고 홍보물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북이나 홈페이지에 관련된 그 홍보 이렇게 뭐 팝업 이런 것들은 혹시 해당이 안 돼 있나요? 아니, 저희가 지금 그 홍보비로 예산 세울 때 산출력은 이렇게 잡긴 잡았습니다만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북이나 아니면 카드뉴스나 SNS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실 책자를 볼 시간도 없고 이 책자가 사실은 우리는 홍보한다고 어떤 결과물로는 나오지만 사실 이용하는 빈도수나 또 워낙 SNS나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의정부 시 직원들과 또 우리 외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기관, 공공기관들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면 확실히 이제 온라인 쪽에 좀 더 좀 그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이북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어차피 이 홍보물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는 거지 없으신 분들은 책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 좀 전환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번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그 17페이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 유지 관리 관련해서 원래 교통기획과에 있던 예산이 이제 이체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기획과의 예산은 삭감시키고
여기서 다시 새로 편성되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교통기획과에서 이번에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CCTV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CCTV 어린이 보호구뿐만 아니라 CCTV를 이제 통합 감지 시스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과에서. 그러면은 CCTV 관련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서 유지 관리 하시는 거죠, 우리 스마트과에서? 예, CCTV 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방범 CCTV,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 네, 교통 CCTV 다양하게, 저희가 다 같이 관리를 하고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 또한 관리는 교통기획과에서 계속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CCTV는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 시설비가 있는데 그건 교통기획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분리가 되는 듯해서 예, 좀 관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좀 업무적인 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산은 거기서 편성하고 또 거기서 쓰는 것과 또 뭐 별도의 또 이쪽에 관련된 거 이게 좀 분리된다고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그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그 운영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그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지금 그 농촌 일자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급되는 인력 수요와 공급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물론 뭐 그 수요처는 많겠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 그거를 지금 의정부 농협에서 선정이 돼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외에 사실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가 뭐 50대 매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그 농협 자체에서의 예산도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네. 그 지금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검토해서 좀 최대한 이렇게 우리 그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그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 담당과 노시농업과에서 예,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또 담당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지찬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도시정책과 설명자료 5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관련돼서 AP 서버, DB 서버 이렇게 전에도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두 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버 관리를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따로 하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예를 들어서 AP 서버 이제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AP 네네. 서버하고 DB 서버하고 따로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AP 서버가 다운됐다. 그러면 거기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AP 서버 다운을 위해서 DB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은 따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 전자장비는요 이게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이 컴퓨터 들고 잘 운영될 땐 좋은데 이게 갑자기 딱 아웃 나면 바보가 돼 버려요 사람이 운영자도 맞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다운됐으면 다시 백업하고 이러는 것 저장이 얼마나 잘 돼 있냐 그리고 다시 백업할 때 100% 백업이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 회사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 건가라는 거 하긴 뭐
하여튼 뭐 최고의 저 시스템을 뭐 구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게 잘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일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예, 갑자기 맞습니다. 네. 서버 다운, 뭐 그다음에 해커 등장으로 오류 막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복구하기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전문 업체에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예. 좀 어려우세요? 그다음에 그쪽 우리 그 건축 디자인과 이 범죄 예방 이게 이제 우리 그 세프테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시설을 하는 건데 원래 여기 경찰서에 지원하기로 돼 있던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건축 디자인과장입니다.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경찰서에서 그런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체 사업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 그쪽에 이제 범죄 그 위험이 있는 대상 지역을 제출해 달라고 좀 해서 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좀 귀가 어둡거든요. 아니 그냥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요거는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그 타겟 하던 이인하고서 재작년인가는 경찰서에서도 직접 이거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네네. 경찰서 했는데 지금 요거를 보면은 네. 경찰서에서 A 지점을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설명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설명 좀 주세요. 요거 최초의 제안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제안이 온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그 위험 지역이 어디 있는지 네. 그거를 알려달라. 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 경찰서에서 54개소 건물에 대해서 네. 그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데이터가 넘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 모든 주체가 저희가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로 지원을 하는 건 없어요? 아닌데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관 사전에 과장님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모든 그 어떤 도시 시스템이 이렇게 스마트화 돼야 돼요. 그래갖고서 관리도 그렇게 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우리 도시를 정말 스마트화하는 그런 그 사업에 좀 중점을 가져서 일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오늘 추경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그 우리 이게 어디 이거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건가 우리 밀락하고 고산 그 도로 네네. 그 연결도로 예. 그게 지난번에 절차상에 지금 용역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하고 장암 삼거리에서 우리 동의정부 IC 가는 거 네. 연결도로 지금 왜냐하면 고산지구가 계속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다양한 이렇게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거를 아마 올 초에 용역한다고 한 걸로 내가 업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네. 그냥, 예. 신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제 반영을 예, 했는데 신규 사업이라 네네. 그게 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라든지 그 네. 추진 업무 부서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하고 예. 이제 사실은 도시관리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고 아직 안 됐죠. 도로과에서 타당성만 일단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기본 설계부터 또 도시관리 결정을 위한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빨리 그걸 해줘야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네.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타당성과 함께 기본적인 타당성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 설계를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게 좀 하여튼 그러면은 요거에 이제 좀 계속 입주하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네네. 요 진행되는 사항을 좀 이렇게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이제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요. 아마 의원님들 관심도 높으시고 저 또한 뭐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13곳 중에 한 곳으로 의정부가 이제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곳 중에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그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리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그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 존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나눔의 공간, 주민 소통의 공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는 곳도 있고, 좀 약간 지역마다 특색 있게 이렇게 잘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도 또 이렇게 흥선 행복마을이 어떤 식으로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생활 여건이 개선될지 기대가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쪽으로 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도 하고 보행자 안전 사업도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그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눈이 오거나 하면 좀 유난히 제설이 잘 안 되고 뭐 눈이 잘 녹지 않고 그러는 길들이 좀 있습니다. 대로도 그중 몇 개 있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이제 유난히 좀 어렵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골목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흥선 행복마을도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접목을 해보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도입이 된다면 조금 이 기술을 이제 앞으로 뭐 갈 길이 멉니다만 접목해서 그 동절기에 어려움 겪고 있는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존 예산액 대비 75억 4,553만 8천 원이 증액된 239억 541만 4천 원을, 경전철 사업특별회계에서 기존 예산액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14억 7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305억 9,991만 6천 원이 증액된 1,803억 4,3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229억 1,437만 8천 원이 증액된 1,350억 3,0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6억 8,553만 8천 원이 증액된 453억 1,3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 대광희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원,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안전총괄과 지표 투과 레이더 공동조사 사업, 도로과 호원동 중로 1-73호선 개설 사업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편성한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도시를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의원님. 네. 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관제사 위탁교육 부분인데 제가 어제도 설명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철도교통관제사의 주요 업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차 통제, 운행, 스케줄 조정 등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의 관제사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경전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 과에서 더 뭐 이렇게 잘 관리 감독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시켜놓고 저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또 교육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른 직으로 가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왔을 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분을 또 교육을 시켜서 1,000만 원이 이게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위탁 교육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전문 기관 위탁 교육 뭐 여비 뭐 나가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저희가 1,000만 원의 예산을 한 직원에게 지원을 했을 때 그만큼의 어떤 효과 내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계속 직원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기존에 지금 경전철이 1, 2년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왜 이게 갑자기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도시철도과정 이교수입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전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문관 제도를 하면은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5년간 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교육을 갔다 오면은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순환보직을 순환을 안 시키고 5년 이상 계속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키우고 또 교육을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되는 전문가가 될 수 많이는 알겠지만은 그래도 전문성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지만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제도를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요. 철도교통관제사의 교육 수준은 14년에서 16년 정도 제졸 정도고요. 그리고 숙련 기간도 4년에서 10년 이하 정도 많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운행과 은행 스케줄과 열차를 통제할 정도면 많은 숙련 기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 3개월 동안의 그 교육 기간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그 교육이 아닐 수밖에 없고 관리 감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전문가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5년 동안 어쨌든 그 직원으로서 많은 다양한 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승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묶어놓고 전문가 너 교육받았으니까 전문가로 5년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해서 5년 더 있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직 구조상 우리 공직자의 조직 구조상 불합리한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전문관 제도가 있어서 뭐 수도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전문관 제도는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어떤 특정 기술이나 그 과에 필요한 부분에 전문관을 쓰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 이 공직자분들보다는 외부에서 계약직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전문관을 채용을 다시 따로 하셔서 어떤 그 숙련된 기간 동안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떤 그 전문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전문관으로 돌려서 쓰고자 하는 이 전문관 제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냥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한 번 하고 3개월 한 번 하고 이 모든 열차 통제와 운행 시스템 이 스케줄까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8호선 연장 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본 예산 수정 예산안 올리실 때 담당 과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남양주시가 예산을 올리든 안 올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를 경기도 국가철도 그 구축망에 관련된 용역에 저희가 태워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이라는 반토막짜리 예산이 세워진 경위와 이 예산을 세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추진되는 그 상황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협의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을 신청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신청할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내년 올 9월이나 10월경에 사업비 검토가 된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정이 많이 앞당겨져서 6월이면은 사업성 검토가 완료가 된다고 언제 6월이요? 협의가 됐습니다. 예? 6월. 그러니까 언제 연도를 알려주세요. 앞에 연도. 올 22년 6월에 사업성 검토가 완료가 된다고 1월 20일 날 관계자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사업성 검토가 나온다 하면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은 6월 이전에 저희가 별도의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 철도망 구축 사업의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면은 국가철도망 예비 또 사업성 검토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내년 23년도 말이면은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은 그 자료를 철도망 사업성 하기 직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국가철도망 계획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또 현재 남양주하고 협의 과정이 1월 20일경에 남양주 담당 팀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저하고 만나서 협의서 초안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의견을 다시 이제 각 시에서 검토를 해서 2월 달에는 그 합의서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3월 달에 남양주시 의회에 결과를 올리면은 거기서 승인이 되면은 협약을 하고 남양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억 5천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철도망 구축 사업에 22년 6월 사업성 검토 완료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셨죠? 아니, 관계자 회의를 1월 20일에 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 이거 관계 시군에서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이 아니라 22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올해 6월이에요. 22년 6월에 사업성 검토가 나오고 올해 6월이에요. 올해 6월. 예, 22년 6월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9월에서 10월 경에 공청회를 하고 올 말에 12월 경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으신 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년 그 경기도의 그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을 다시 그 연도별로 뭐 5년마다 하는 건지 뭐 4년마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24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저희는 이 8호선 연장 관련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을 24년에 그 경기도의 사업성 그 검토의 자료로 넣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아니 그 24년이면 그 남양주가 협의 다 하시고 그 협약 다 하시고 남양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하시지 뭐하러 1회 추경에 뭐하러 넣으셨어요? 어차피 급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굳이 저희만 먼저 넣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남양주가 1차 그러니까 추경 남양주에 예산이 맞추셔서 지금 과장님은 남양주의 일정에 맞추셔서 알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남양주의 일정에 맞추셔서 지금 한다고 했으면 그 일정에 맞추셔서 24년도에 그 예산 그 용역에 맞춰서 넣으실 거면 맞춰서 하면 되지 굳이 왜 저희는 1회 추경에 왜 넣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의원님. 네, 조금석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거는 이게 일시화가 돼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21쪽의 철도교통관제사 전문기관 위탁 교육이 혹시 지금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이걸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경전철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사례가 용인이나 아니면 김해가 있나요? 이렇게 교육에 대한 사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제가 쫙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좀 준비한다 그러는데 우선 먼저도 좋지만
요거를 좀 정리 좀 해보고 또 타 시군에 그 우리가 이 경전철에 문제가 있었던 타 시군에도 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또 지금 23쪽의 8호선 연장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사전 타당성이에요. 그죠? 사전 타당성. 그 전에 먼저 과장님은 뭐 긴급하게 정말 원포인트로 수정 예산이 올라와서 많은 시끄럽죠. 바깥에서 많이 시끄럽고 또한 저희 쪽에서 남양주도 방문을 했고 이 사업은 24년도라고 지금 말씀했지만 의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죠? 또한 지금 여기 말씀에 들다 보면은 뭐 저희들이 전망하고자 하는 데는 뭐 별가람부터 녹양역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녹양역까지. 또한 여기는 또 별가람에서 탑석이지만 여기 한 곳을 또 제안하면은 고산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번에도 뭐 시장님께서 뭐 을 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게 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이게 맞고 용역이 지금 뭐 1억 5천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남양주가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가 세워서 별가람까지 와야 별가람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 때 거짓 없이 먼저 과장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들어오신 우리 과장님이 차근차근 단계를 받아서 의정부 시민이 염원인 이 8호선 연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 많은 추진 현황에 우리가 제대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협의하고 소통해서 온 거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전달 과정에서 또 과장님들이 또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속기에 남는 거라서 정말 꼭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게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맞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지찬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설명 자료 11쪽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이게 이번에 10억이 이게 자꾸 뭐 코로나 연결이 된 겁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늘어난 예산입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적자 노선 19억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운영 개선 지원 예산 이제 2억 2천을 해서 21억 정도 이제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본 예산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10억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지금 자꾸 수익이 주는 거에 줄어서 운영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부족분에 대한 거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뭐 올해하고 뭐 이렇게 비슷한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을버스는 결국은 통폐합해야 되고 또 문 닫아야 되고 지금도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그래도 좀 이면도로 어려운 지역에 그래도 마을버스가 하는 우리 운송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근데 네네. 자꾸 이제 통폐합되면서 노선이 안 없어지는 건 다행이지만 자꾸 이러다가 다 문 닫아버리는 거 골치 아프니까 네. 하여튼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네. 이제 재정 분석을 좀 평가할 때 좀 네, 방향을 좀 업체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했었는데
그게 이제 법인회사와 개인회사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 표준 운송 원가를 또 재료비하고 경비 부분을 좀 포함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좀 적용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그 전에 1년 전 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업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운행 횟수에 주말은 이렇게 중간에 30분 간격으로 가다가 하나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주말에. 예,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감소도 있고 해서 감차가 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그리고 13쪽에 그 이제 우리가 공영차고지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계획 이제 이거 여기에 이제 버스가 전부 다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보면은 지금 전기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소차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그 충전소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 이번에 사실상 화물차 부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화물차를 이제 이용하면서 동시에 버스 차고지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용역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 충전 시설도 지금 저희 공영 차고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고지를 마련해서 이제 전기 충전 시설과 수소 충전 시설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충전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소 충전소는 그 이렇게 우리 인식이 어떤 그 폭발에 대한 가스 충전소처럼 위험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쪽 택시 쉼터가 이제 다 지어져서 위탁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위탁.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전문 회사는 없는데 건축물 관리 업체는 있지만 택시 쉼터는 아무래도 또 택시 기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그 조별로 관리도 할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관리 업체만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운영은 그 택시 기사 조별로 관리를 해도 되고 자체 거기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기사분들한테 맡기고 비용 들어가는 거나 시설 관리는 뭐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건물 관리나 이거 하면은 그래도 좀 비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건물을 이렇게 위탁 관리에 남기는 것 같아요. 요 지금 내용 보면. 아니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건비 3천만 원 세웠고요. 나머지 그 비용은 그 시설에 필요한 말씀하신 대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뭐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뭐 전반적인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 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위탁을 줄 수 있는 이제 단체가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 이제 3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 조합하고 모범 택시하고 이제 법인 택시 그 노조 쪽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하고 지금 저희가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일반 사기업은 아니고. 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이요? 3분 남았네. 우리 그 저기 안청과 28페이지 이거 단말기가 원래 긴급 사항을 요할 때 무전 형태의 단말기도 겸해져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무전 형태로 된 단말기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KT가 마비됐을 때도 이게 사용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용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사용 채널만 가능. 맞추면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예. 아, 그거 겸용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35쪽
중구모 국지지도 개설공사 참 진짜 지금 2014년부터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질끔질끔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게 지금 계속 도로가 개설이 돼도 맹지의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맹지의 최소화를 해야 돼. 그럼에도 이게 바둑판 형태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맹지가 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일 의원님. 예, 전 두 가지만. 교통기획과 한수환 과장님. 지금 우리 안지찬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페이지에 그 마을버스 재정 지원. 네. 실제로 이게 이제 항상 그 문제화되었던 게, 지금 아까 한수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회사하고 개인 회사, 사실상 이 개인 회사가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한수환 과장님 이제 말씀처럼 그걸 좀 많이 좀 고려를 하셔서 그 형평성 있게 좀 재정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결국 그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또 뭐 식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정비 업체도 있고 뭐 다 도산하는 거 줄줄이. 그러니까는 그거 좀 잘 좀 고려해서 하시고, 그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앱을 받아서 그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서 딱 출발할 때 출발 누르고, 그래서 이제 도보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앱 카드를 사용해서 뭐 경전철 타고, 그리고 도착지에 내려서 또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 또 그 앱 카드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저기 교통카드가 끝났으니까는 도착해서 도착을 누르면 이제 그만큼 마일리지를 이제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 이거. 처음 알았다기보다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걸 실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우리 그 시민광장인가, 그 신문 나오는 게 뭐 시민광장인가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행복소식지. 행복소식지. 네. 오케이. 그런 행복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아니면은 또 저 언론 보도 이런 데다가 조금은 좀 집중적으로, 왜냐면 요새는 이제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일리지 사용하는 게는 그 그네들에게도 또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에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선 의원님. 네, 그 67페이지 면진장치 세부 내역은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일식으로 1억 4천 이렇게 통으로 좀 주셨는데, 면진 테이블 설치를 하는 곳에 지금 31개소하고 변전실 엮여서 41개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3자 단가 뭐 가격 조달청에 들어봤더니 있고, 어떤 제품은 어떻게 사양을 쓰는지 종류도 여러 개가 있어서 세부 내역은 자료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아까 그 8호선 그 사전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일정은 사실 제가 경기도 쪽에 들은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또 우리 시에서 경전철 관련 용역 관련해가지고 구축망 경기도에 또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자료로 좀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 묻고 싶습니다. 경전철을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8호선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8호선이 들어오는 게, 광역 철도가 들어오는 게 의정부 시민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주민들 제가 뭐 많은 분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으나 제가 물어보신 분들 100%가 8호선 얘기해 주셨어요. 그만큼
경전철보다는 8호선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라는 뜻이고, 주민들은 광역철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더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8호선이 먼저 구축이 될 수 있게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는 굳이 이 용역을 통해서 왜 이걸 경기도의 구축 사업에 넣어야 되는지 필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까 지금 질문한 내용으로만으로도 사실은 대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경전철 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사실 8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사실 그 수요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혹여라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또 경기도의 그 철도 구축망 그 편성되는 그 용역에 태워야지만, 반영을 해야지만 이 우리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명이 될 뿐더러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그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투여됐는데 그 남양주가 늦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고, 또 늦게 되는 대로 나중에 협의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꼭 안 되는 건 아니었고 그렇게 한 예도 많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느냐, 그거에 대한 목표만 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단답형의 대답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기 그 교통지도과 관련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들었는데, 뭐 추가적인 뭐 예산의 세부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이제 받기로 했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특별 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서 기간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주민의 민원이 조금은 바로바로 해소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바로바로 즉각 반영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전철 특별회계에서도 사실은 세입 없이 일반 회계에서 얼마든지 쓰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교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들 때 매입부터 보상부터 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질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별회계를 쓰다 보니까 자꾸 끊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지도가에 있는 그 주차장 사업들이 굉장히 다 주민들의 현안 사업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필요로 하고, 국장님이 힘을 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예산이 좀 잘 편성될 수 있게, 뭐 일반 회계에 쓸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교통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있고 특별 교부세도 있고 또 경기도에 공모 사업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매칭되는 사업들. 그거 얼마든지 연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의원님. 저도 와서 보니까요, 우리 그 해야 될 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그 각 처에 그 민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다 벌려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이런 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우선 하고 있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을 맞춰 나가야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뭐 일반에게도 뭐 가용제한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 그 일반에게 뭐 저희가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이란 네. 말은 밀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을 기획 예산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요, 의원님 뭐 아시지만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짜 뭐 예산 지원 안 해줘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유지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것도 이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최대한 그 주차장 사업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네. 지금 공감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의 기획 예산가 쪽하고 네. 네. 더 많은 부분에 우리 도시건설 쪽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석 의원님. 네, 간단하게 좀 물어볼 상황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64쪽이요. 우리 그 간흥동 철도교회선 하부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은 제5 공영 주차장이 잘 이용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64쪽에 보시면은 네. 혹시 이거 지금 그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아직은 동네 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이제 뭐 그 실시 설계 용역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그쪽 지역구로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왜 제가 64쪽을 보라 그랬냐면은 지금 민간 주택이랑 거의 마지막에 코너를 돌 때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집행부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이거 공영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이어서 지금 우리 교회선이 돌 거예요. 그죠? 1시간에 한 대씩.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 그 진단 분담금을 내면서 그 기차 디젤 기차 그거를 지금 아마 정밀 진단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용역비에도 올라왔지만 그냥 가벼운 경전철 또 그냥 보통 전철 가벼워요. 생각보다 이 디젤 차보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공유 주차장으로 돌 거잖아요. 지금 의정부 역으로 와야 되니까 한 곳만 보지 마시고 부서별로 한번 보셔서 뭐가 문제인가 이 지금 들어온 예산하고 같이 겹쳐서 보시면서 지금 분명하게 여기 지금 주택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100%. 이 차량을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좋지만 옆에로 딱 내려오면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재개발이 되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해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우후죽순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 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선과 연계돼서 함께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다시 한번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업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이제 연장된 거에 따른 뭐 불가피한 물가 변동이나 간접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타 설계 오류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가 반영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타 설계 오류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증액된 총 금액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관총 뭐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그 총 공사가 그 한 20억 정도 그 동측 광장이 그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올 본 예산에서 한 15억을 하고
이제 1차 추경 때 한 5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설계 누락에 따른 변경, 그 부분은 그 레미콘 산출 기초하고 그다음 바닥재 변경이 조금 상이한 부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상을 했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1,000만 원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설계 오류로 인한 거는. 예.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예. 이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저희가 검토를 자세히 좀 했어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을 좀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설계 저희가 여기 나타난 거는 오류라고 했지만 오류보다는 변경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과장님 설명대로 만약에 우리 시가 요청한 어떤 변경 사항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됐고 그에 따른 증액이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 표기된 것처럼 정말 오류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그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서 그 행정 처리를 하고 우리가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변경인가요, 오류인가요? 오류가 아니고 변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설계 누락에 따른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으로요. 예.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어떤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많은 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8호선 용역 관련해서는 뭐 의정부 시민에게 물어볼 필요까지도 뭐 있겠습니까? 의정부 시민이라면 8호선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처에 뭐 여기 있는 곳에 살던 살지 않던 의정부시가 교통 복지가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분은 아마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분들은 사실은 또 8호선뿐만이 아니라 7호선도 아직 포기를 안 하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주 마음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7호선은 만약에 역을 추가한다면 새로 또 연장 사업하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8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에 대해서도 아직 포기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 같은 것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쪽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좋은 일이고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우리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좀 신중히 하자는 것도 뭐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호선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좌절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참 다르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 삼아서 서둘러야 될 때는 서두르되 너무 편법에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그 편법에 의지했다가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차근차근 마라톤 완주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도 그 첫 단추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장님 뭐 워낙에 차분하시고 신중하신 성격이시니까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